내가 오늘 그 인간 밥을 차려. 자, 위스퍼라는 직업군이 있어요. 직업군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오케이. 언니 명찰 되게. 좀 저희 사진치유지도사협회가 사뭇 달라졌어요. 저희 이미경 그 회장님 되고 나서 좀 많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자꾸 새로운 이런 것들 계속 시도하시고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숲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숲에서 부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 라인 댄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크게 원을 그리듯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운스를 주시면 뒤 장단지가 조금 당겨야 되거든요. 올라오시고 크게 뒤로 최대한. 자, 이때 어깨 내주세요. 두 어깨 나란히. 네. 다시 오른쪽 하나 빠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크게 하나 한 번에 될것 같아요. 이 다리를 아까 중심을 이리로 갔잖아요. 가면서 이쪽 손을 쭉 펼쳐보세요. 몸 돌리지 마시고 그냥 시선만, 얼굴만 딱 올려주세요. 몸은 그대로 몸판은 이 사각판은 그대로 옆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아홉 허리 세우세요. 아홉 들어서 쭉 자고 내리고 자고 내리고 하나 자 호흡을 쭉 들이마시고 앞으로 숙이시고 예. 보시고 그다음에 완전 이라도 그때 이렇게 셋넷 하나 둘셋 시작 하나 둘 열성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좀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왜 효과를 측정해야 되냐? 그 포럼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너네 왜 그렇게 피를 뽑아대? 우리는 그냥 좋아요 하면 좋은데 니네는 그렇게 피를 뽑아대더라, 논문에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심 겁나 많아요. 피 뽑아서 증명 안 하잖아요. 안 믿어요. 근데 또 한 번 믿으면 겁나 믿어요. 맞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왜 수평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매일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느냐. 시적인 치유 메시지를 줄까? 이런 걸 자꾸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장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얘 습지니까 미나리가 있구나. 네. 없어요. 소화시킬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참아내는 거예요. 면역시킬 시간 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가느다란 실 같은 바늘이 있어서 여기다 꽂으면 그 세포질액에서 피가 아니라 세포질액에서 그 혈당을 재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스트레스 근데 금방 이완하고 명상하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럼 나도 모르게 더 이완하게 되고 이게
바이오 피드백이에요. 왜 진흥원 것만 인정을 합니까? 우리 프로그램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다른지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외우기가 훨씬 쉬웠을 건데. 뇌하 수체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시상하부가 컨트라타워예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는 순간 고지혈로, 그래서 완경에 있는 여성들이 고지혈이 많이 걸리는 거고 뱃살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많이 잘 듣겠습니다. 잘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통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왜 치유사가 속삭이는 사람일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속삭이는 사람과 치유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넘어져갖고 상처를 입었는데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말 치유사한테 데리고 가갖고 치유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카페라이트는 이게 광고 문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커피를 선전하는 무엇을 하늘에 별이 땅에 비어 꽃이 되었다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 출발해가지고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칼 세이거에 대한 유명한 천문학자가 저 태양빛 속에 부유한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지구를 표현한 거예요. 어떤 상을 맺어봤을까요? 어떤 상? 흉내를 내니까 흉내를 내는 게 토끼야. 유튜브에 빌라로브스 브라질 방금 오고 다 쳐있대요. 그 음악이 하나 딱 떠요. 굉장히 유명한 음악입니다. 책을 주제로 저희가 독서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속을 비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채우려고 해서 많이 힘든데 우리 선생님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저 역시 마찬가지죠. 상황이니까. 여기 이제 끊임없이 반응을 해요. 그 수밖에 없어요. 5가지의 부캐, 네. 그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그 어느 걸 특별히 좋아하고 나고 대부분 다 계정 휴업 상태인데, 그러니까 가게가 5개 있으면 이거 열을 때는 얘네들 갖고, 이거 열을 때는 얘네들 갖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좋아하거나 그런 건 없고, 노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거 하나를 하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안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퍼져버리니까 조금씩 에너지를 써오면서 가게를 달려자고 열었다 하면서. 상당히 한 줄 한 줄이 정말 마음에 탁 와닿는데 저도 저렇게 딱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저런 말들이나 글들은 어떻게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지, 또 지금 나는 이 프로그램을 의뢰를 받았을 때와 지금 마치고 나서의 선생님의 느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본질. 이게 제가 아까 아주 당연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신기한 것에 한눈 팔지 말고, 그게 뭐냐면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당연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이런 것도 본질이거든요. 그런 데서 어떤 아포리즘이 탄생하지, 그냥 너무 어려운 것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꼭 연구를 많이 해서 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주 당연한 것을 하는데, 그거의 본질이 무엇인지 천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를 하고 나면 허전하죠. 항상 막걸리 먹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나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보신다라고 되어 있던데, 저도 어떤 나무에서 뭔가 아포리즘 내지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바라보려고 애를 써도 한 5분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나무를 보시는 어떤 나름의 방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항상 바닥에 과학을 깔아야 돼요. 여러분 햄버거 있죠? 햄버거 밑에 빵 있고, 그 다음에 고기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이것저것 막 상추도 넣고 해가지고 눌러서 씹으면 다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나잖아요.
그 맨 밑에하고 맨 위에가 과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그 관찰하는 결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내 인문학적 소양을 거기다 얹어가지고 해야지 그 관찰이 그냥 관찰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질을 알게 됩니다. 네,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 진짜 멋진 말인데 우리가 나무를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상에 대한 호응도나 인지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 인도에서 배운 걸 가지고서 하려니까 저에게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양으로 한 8년 전서부터 이제 넘어가서 서양 방법을 좀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명상을 안내를 하다 보니까 서양 방법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구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와주신 상태에서 눈 감으셔도 좋고요. 몇 차례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서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긴장감이던 쌓인 스트레스던 내보내듯이 후 하고 한숨 내쉬듯 비워내세요. 한 5차례 반복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움직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 번만 의식하시면서 이렇게 치지 않게끔 옆에 이렇게 어깨 높이만큼 손 놓으셨을 때 옆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 자세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움직임을 우리가 1분씩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바운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살짝 굽히신 상태에서 무릎을 부드럽게 하고 뒤꿈치를 툭툭 하고 하면서 숨을 길게 내고 몇 초 남았어요, 우리? 10초. 조금만 더 합시다. 몸의 감각을 지금 잠시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지면과 닿는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방금 바운스했기 때문에 어딘가 찌릿찌릿한 느낌도 들 수 있죠. 심장이 좀 박동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주의를 몸의 감각으로 가져옵니다. 숨을 마시면서 이제 두 발 어깨 너비 정도 널찍하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안정되게 서주시고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하기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숨 마시면서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으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후 하고 무릎 굽히면서 팔을 뚝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할 거예요. 마시고 후 마시고 올라와서 내쉬면서 후 후 숨 마실 때 올라왔다 후 하고 내쉬고 빨랐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바로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신 상태에서 이제 눈 감으셔도 되고 전 조금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앞에 먼 바닥 쳐다보셔도 돼요. 호흡이 느껴지네. 호흡 감각 느끼실 수 있고 어딘가 찌릿찌릿함에 느껴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움직임 무릎 살짝 굽혀보세요. 부드럽게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팔을 툭툭 하고 우리 칠 것입니다. 저 참고해서 보셔도 되는데요. 저 한 발 한 발씩 뛰었다 내렸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무릎을 더 굽혔다 하면서 손으로 툭툭 치면서 가요. 그래서 척추를 좀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유연하게 기운을 움직이는데 기공 움직임 중에서 가장 기본 움직임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냥 시원하게 몸의 힘을 완전히 빼주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셋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도 인지하면서 땀이 조금 나는 느낌 또는 체온이 올라간 느낌도 우리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손으로 반대 손등을 펴주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을 하면서 책상에 또 많이 앉아 있었잖아요. 인파에 노폐물 많이 쌓여요. 특히 이렇게 접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쳐주세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는 겨드랑이도 갈 거예요. 주먹으로 툭툭툭툭 쳐주세요. 그 다음에 옆구리 아래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하늘 향해서 열어놓고 이제 반대편을 해주세요. 박수.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어깨. 그리고 위 다시 겨드랑이 주먹. 자, 내려와서 이번에는 반대팔로 가겠습니다. 이제 손끝 올라오세요 하고 주먹으로 겨드랑이 시원하죠? 자, 옆구리 아래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그 다음 손바닥 펼쳐 놓으시고 박수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가슴 앞쪽 마이크 소리 좀 의식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슴 시원하게 쳐주세요. 그 다음 복부 좋아요.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 엉덩이 발바닥도 여러분 슬리퍼 신고 있으시니까 발바닥도 가능하시죠? 그 다음 다시 올라오세요. 종아리 허벅지 하나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으로 이제 얼굴을 톡톡톡톡 치세요. 그 다음에 만두비지들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셔도 돼요. 잠깐 두 발 바닥 쪽에 내려놓고 손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몸의 감각에 주의 기울입니다. 지금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집니까? 열기가 느껴집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저릿저릿이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몸의 감각에 주의 기울입니다. 혹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나요? 혹시 혈액이 운반되는 그 감각들이 조금 더 미세하게 느껴지나요? 저는 지금 귀가 얼얼하거든요. 여러분들 귀 혹시 얼얼하신 분 계시나요? 네.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됐나? 나의 웰빙을 향해서 도움이 됐나? 이게 유익했나? 내 스트레스 레벨을 좀 다운시켜줬나? 개운한가? 그리고 이 연구가 이제 어플을 통해서 한 연구인데요. 대상자는 한 15,000명 정도가 됐어요.
갖고 있습니까? 마음이 딴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즉, 밥 먹고 있다면 밥 먹는 거에 주의가 가 있습니까? 아니면 밥 먹으면서 딴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왔던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자료가 뭐였냐면, 그럼 딴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나 아니면 상관없나라고 봤더니 딴 생각을 할수록 스트레스 레벨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리고 설거지에 주의를 기울여요. 그럼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하면서 이거 딴 생각 계속해요. 그럼 이제 하기도 싫고 딴 생각하고 그럼 스트레스 레벨이 팍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건 스트레스가 있기에 딴 생각을 한다. 마음이 방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있기에 우리는 마음을 딴 곳에 놓고 자꾸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다. 가 아니라 이들의 결론은 아니다. 딴 생각을 하기에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져요. 맞아요. 정답. 먹을 땐 뭐에 주의 기울여요? 먹는 것에. 일할 땐 뭐에 주의 기울여요? 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인정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생각을 했어요. 원하는 게 어떨까? 두 번째 개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오토파일럿이라는 개념하고 DMN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오케이. 네, 몇 분 계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딴 생각을 하는 게 스트레스 레벨을 높여준다면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의를 내가 하고 있는 곳에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거 알겠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잖아.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왜 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 우리는? 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먼저 하고 어떻게 이걸 카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오토파일럿되고 오토파일럿이 되면요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전혀 주의가 안 가 있어서 운전할 때 저도 이런 경우들 꽤 있는데 섬찟해요. 너 어떻게 집까지 왔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가 있어. 어떻게 나왔지? 어디까지 왔지? 막 하면서 이 내가 운전하고 있었다는 그 행위 자체를 내가 모르고서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오토파일럿 돼가지고 운전은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폴트 모드 상태가 돼버리면 그 잡생각이 나기 때문에 운전은 그냥 오토파일럿처럼 자동적으로 하고 가고 자 이번에 이제 무슨 영상이나 뭐 하여간 명상에 강거나 뭐든지 이제 강의에 집중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아 운전을 하면서 강의를 네. 그러면 그게 뇌가 아까 주의 집중을 운전은 아니지만 운전은 자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디폴트 모드 상태에서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조금 다른 예인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저랑 명상을 같이 수련하는 어떤 친구 중에 러닝을 해요 매일마다. 근데 그 친구가 러닝을 하면서 음악을 늘 듣고서는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닝할 때 자기가 집중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러닝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악 듣는 게 되게 즐겁다. 근데 명상을 배운 다음에 이 음악 듣는 거를 안 듣고 러닝을 해볼까라는 걸 시도를 해봤대요. 말하자면 그냥 운전에만 집중해볼까 였겠죠. 강의를 안 듣고. 그랬더니 명상을 배운 다음에 이걸 해보니까 와 내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그쪽에 곤두섰는지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를 정도로 그쪽에 되게 많이 그 주의를 빼앗기고 그 주의를 그쪽에 두려고 엄청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빠지니까 오히려 러닝하는 거가 너무 훨씬 더 잘 되고 그리고 그 경험 자체가 더 훨씬 더 온전해졌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뇌가 멀티태스킹을 잘 못하는 것으로 지금 과학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학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가 높아지고 효율화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노태스킹이 요즘은 대세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완전 슬로우 다운 시키며 속도를 늦춰서 하나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네. 달콤 아니고 햇살 말린 냄새. 오, 햇살 냄새 말린 냄새.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눈을 감고 이걸 넣고 최대한 느리게 삼키세요. 충동적으로 삼키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삼키지 말고 최대한 이것을 입 안에서 윗니와 아랫니가 씹는 느낌, 이 안에서 느껴지는 뭐 신맛, 단맛, 맛도 느껴보시고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에 또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어요. 목구멍, 그리고 그 이상으로 얘가 넘어가는 느낌. 좋습니다. 뭐가 경험되셨어요? 안 들렸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크랜베리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아, 이렇게 마시는 크랜베리는 처음이었어요. 되게 새롭다는 느낌 들었어요. 이런 맛인 거. 응? 주스를 마신 거 같아요. 아, 입속에서 주스를 만들었어요. 아까 누가 힘들어요라고 했는데 누가 힘들다 그러셨어요? 어떤 게 힘드셨어요? 기분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네. 이 윗니와 아랫니가 써는 게 얘네들 대단해요. 그리고 혓바닥이 와서 막 도와줘요. 서브 카테고리, 그러니까 가지치기처럼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는 뭐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명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의 대상이 달라져요. 마음챙김이라는 큰 카테고리 위에 이제 호흡이라는 집중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걷기라는 집중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바디스캔은 신체 감각에 주의 기울이는 것이고, 여기는 오감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그 다음에 먹기는 이제 먹는 것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근데 저희는 먹기에 이제 오감을 넣는 것이죠. 먼저 지금 발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발과 지면이 닿고 있는 또는 발이 양말 안에 있는 그 느낌. 입을 다물고 혓바닥으로 잇몸을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쓸어주시고 또 반대 왼쪽 방향으로도 쓸어주시고 있구나 또는 없구나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코끝을 통해서 숨이 들어오고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보일 수도 있고 빛이 보일 수도 있고 가서 한 1분 정도 머무르는 겁니다. 그게 촉각이든 미각이든 이렇게 우리는 주의를 그곳을 향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오토파일럿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벨 소리 3번 올려드릴게요. 주의를 소리로 가져가 보세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디폴트 단계로 DMC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치유 지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생각하지 말도록 좀 이제 억제시키거나 생각 범주를 정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육감들 중에
중에서 제일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어디죠? 여러분? 시각? 후각? 진짜요? 생각. 예. 여기가 제일 활발하죠. 에너지 소비가 여기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 생각 몇 개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5만 가지에 플러스 만 해서 6만 개. 좀 많이 하면 8만 개. 그래서 하루에 한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애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작동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이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홀라당 빠져버려요. 빠지죠. 생각에 빠져요. 생각에 휩쓸려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오 하면서 그 스토리에 막 같이 휩쓸리면서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오히려 생각에서부터 좀 더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각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생각이 끼기가 비교적 힘들어요. 생각과 더 거리 두기가 돼요. 청각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생각과 더 거리 두기가 돼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좀 나에게서부터 한 스텝 더 멀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오히려 이런 시각, 청각, 촉각에 주의 기울이면 여러분 이게 우선 여기 5개까지 이건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 감사합니다. 이건 현재예요. 생각은요? 미래와 과거예요. 미래와 과거를 넘나들고 있어요. 또는 현재를 연락에 분석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너무 피곤해요. 얘 피곤해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현재로 오면 아까 댄 길버트와 맷 킬링워스의 스터디에 의해서처럼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뭘 통해서 그 주의 기울이겠어요? 오감 통해서 주의 기울이겠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의 기울이는 것을 연습시킵니다. 분들 계셨어요? 네. 또는 누구는 눈동자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 계셨어요? 네. 누구는 눈동자가 아래로 가는 경우 있었어요? 네. 여러분 눈동자는요 컴퓨터로 얘기하면 마우스와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그 파일을 찾는 거예요.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시각적인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움직이면서 정보를 찾고 청각적인 사람은 소리를 찾고 촉감적인 사람들은 촉각을 찾아요. 정보를 그렇게 다르게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마다 다 강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자꾸 똑같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눈 움직임이 없었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움직임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답변하셨던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시각적인 게 되게 강하신 분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색을 질문하면 문색을 실제로 찾는 거예요. 위로 쳐다보고. 네. 그리고 그 같은 질문에서 문 색깔이 뭐예요 하는데 옆으로 가는 건 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찾을 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분들은 귀와 더 가깝게 눈이 옆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아래로 가시는 분들은 촉각적인 느낌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을 찾는 분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시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누구는 청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누구는 촉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안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컴퓨터 같은 사람. 느낌이 없는 사람, T.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더 유식한 사람이고 더 월등한 사람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빛이 그 발에 가서 닿는 느낌처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과 가깝게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별빛을
연상하든 달빛을 연상하든 해서 그 빛이 여기에 와서 환하게 밝혀주듯 채워주듯 이렇게 연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디 스캔은 원래 누워서 하는 거지만 앉아서 다리를 좀 쭉 뻗고 편안하게 눈을 잠시 감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조명을 좀 끄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제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하면서 내 몸이 온전하게 이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의를 몸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복식 호흡을 잠시 이어가셔도 좋고 복부가 팽창 또 복부가 수축되는 것을 마치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느끼듯 복부의 주의를 먼저 기울이며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호흡하면서 밤 하늘에 여러 별빛들이 반짝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별빛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주의력을 상징해 줄 수 있게끔 몸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어딘가에 주의를 모아주고 기울인다는 것은 마치 거기에 빛을 밝혀주듯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발로 주의를 가져갑니다.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느끼고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겼다 또 풀었다 한두 차례 하면서 발의 느낌을 느껴줍니다. 발에 힘을 툭 풀어준 채 그 두 발에 별빛을 환하게 비춰주며 주의력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오늘 하루 피로감을 완전히 그 빛으로 씻어내주는 자, 이제 발에서부터 아랫다리, 윗다리까지 가겠습니다. 왼쪽 다리, 종아리, 무릎, 허벅지 또 오른다리에 종아리, 무릎, 허벅지 두 다리의 느낌을 느끼시면서 종아리와 허벅지의 힘을 잠시 꽉 줬다가 또 툭 풀어주고 종아리, 허벅지의 힘을 단단하게 줬다가 또 툭 하고 풀어주고 다리를 살랑살랑 움직이셔도 좋고 그러면서 최대한 두 다리의 편안한 자세를 찾아가 봅니다. 이 밝은 별빛이 두 다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상상해봐도 좋습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이제 천천히 주의를 다리에서부터 골반, 엉덩이 쪽으로 가져갑니다. 잠시 골반과 엉덩이를 느껴봅니다. 감각이 어떤지, 엉덩이 무겁게 의자 쪽으로 가라앉혀 줍니다. 엉덩이도 살랑살랑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좀 균형을 바르게 잡아주셔도 좋고, 하루 종일 좀 많은 시간 앉아 있었다면 엉덩이가 많이 피로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휴식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의 골반, 나의 엉덩이 별빛으로 가득히 채워줍니다. 자, 이제 주의를 내 몸통으로 가져갑니다. 복부, 가슴, 심장과 폐가 있는 가슴, 허리, 윗등, 하루 종일 내 몸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몸통, 장기들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심장도 뛰고 있습니다. 몸통을 느끼면서 부드러운 호흡을 집어넣었다 빼준다를 반복해 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마다 별빛이 더 환해지고, 숨이 나갈 때마다 별빛이 더 퍼져나가고, 환해지고 퍼져나가고, 이제 주의를 내 어깨로 이어가 옮겨봅니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두 어깨를 귓가 쪽으로 잠깐 으쓱 하고 올려줬다가 숨 내쉴 때 툭 하고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어깨를 귓가 쪽으로 으쓱 올려줬다가 툭 하고 풀어줍니다. 어깨 끝을 뒷벽 쪽으로, 의자 쪽으로 밀어내면서 가슴이 올라오게 했다가 툭 풀어줍니다. 또 한 번 어깨 끝을 뒤로, 또 툭. 이번에는 어깨 끝을 가슴 중앙으로 모아주셨다가 가슴이 함몰되게 툭 풀어줍니다. 한 번 더 어깨 끝 중앙, 또 툭 풀어줍니다. 어깨를 들썩들썩이시면서 충분히 힘을 툭 빼줍니다. 어떠한 부담감이든 내 어깨가 짊어지고 있었던 무게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부드럽게 내려놓으면서 그 별빛이 두 어깨를 치유할 수 있게 합니다. 밝은 빛이 내 어깨를 감싸고 치유할 수 있게.
이제는 주의를 내 손과 팔로 가져갑니다. 손을 꼼지락꼼지락 손의 느낌을 느낍니다. 주먹도 졌다. 손가락을 부채살처럼 펴줬다. 팔도 좀 길게 늘렸다. 또 풀어줬다. 손과 팔을 느낍니다. 나의 두 손, 두 팔, 감각을 지금 주시하면서 은은하고 따뜻한 별빛이 내 팔과 손을 다 감싸게 합니다. 힘들었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다 놓아주고 비워낼 수 있게 합니다. 주의를 목과 얼굴, 이제 머리로 가져가 따뜻한 별빛이 목을 감싸주고 안팎으로 얼굴에 있는 이 눈, 코, 입, 또 옆에 귀 하루 종일 듣느라 말하느라 호흡하느라 얼마나 애썼습니까?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머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뇌도 휴식.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은은한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내려놓고 보내줍니다. 충분히 수고했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손발 천천히 꼼지락꼼지락 하시면서 깨어내시고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주셔도 좋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불을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네요. 2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푹 주무세요, 여러분.